네, 저희들인 대로 중국 다롄을 방문했던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바로 김정은 위원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0여일 만에 다시 중국을 방문을 한 것인데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김 위원장의 방중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다롄을 방문한 최고위급 인사가 누구이냐 상당히 오늘 지금 주목이 됐었는데 어제부터 뭐 관심이 계속 여기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마침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중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28일까지였습니까? 그때 방중을 했으니까 불과 40여일 만에 또 방중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봐야 되는 겁니까? 매우 이례적이고 파격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중국을 최근에 지난 3월 말에 방문한 것 말고 그 이전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북중 관계가 아주 긴밀하고 긴박하게 움직인다 이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 베이징 방문을 하고 이번에 이제 다롄에서의 만남. 예. 북한 평양에서 비행기 타고 가면 4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까운 곳인데 여기에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역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간에 상당히 시급하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 또 한중일 정상회담이 지금 내일 있습니다. 예. 네. 이것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이 최대한 미국이 갖고 있는 그 북한에 대한 또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입장,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북중 간에 충분히 사전 정리를 통해서 그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북중이 협조 속에서 문제를 접근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런 1박 2일 동안의 대련 방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보통 이 정상 외교라고 하면은 네. 이제 한쪽이 방문을 하면 답방을 하는 형식이 많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0여일 만에 또 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김 위원장의 어떤 파격적인 행보, 격식 같은 것에서 그리 연연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방중, 네. 뭐 특히 대련 방문은 아주 실무적 차원에서 방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마침 대련에서 지금 중국에서 실질적인 항공모함 1호기가 지금 첫 번째 항공모함이 취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시진핑 주석이 대련을 방문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또 시진핑 주석의 대련 방문에 맞춰서 갔다는 것은 결국 최대한 시간을 줄이면서 북중 간의 현안들, 특히 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예. 여러 가지 지금 미국으로부터 지금 북한에 들어오는 상당히 좀 압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핵화 평화 체제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좀 더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그 생화학 무기에 관련된 문제를 예.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 논의하자는 미국 측의 입장이랄지 예. 또는 또는 전반적으로 보다 추가되고 있는 그런 번호표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을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중국과의 충분한 협조 속에서 미국의 그런 과도한 압력이랄지 또는 예. 과도한 그런 대화 소재를 이런 것들을 좀 더 중국과 협조 속에서 대응하겠다. 예.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지난 3월에는 베이징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네. 다롄을 방문을 했고 아까 거기에 대한 뭐 간단한 의미를 좀 짚어주셨습니다만 네. 베이징을 갈 때는 열차를 이용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전용기를 타고 방중을 했습니다. 뭐 특별한 네.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마 이제 빨리 갔다가 이제 빨리 돌아오는 뭐 그런 그 판단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 보면 북중 간에 특히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중국 방문할 때는 다 비공개입니다. 그리고 끝난 뒤에 돌아온 뒤에 이제 공개가 되는데 오늘 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대련까지 가는 경로는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대련은 요동반도의 끝자락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기차로 간다는 것은 네.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복잡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빠른 일정, 1박 2일 동안에 아주 압축적 일정을 보내기 위해서는 예. 김정은 위원장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고 또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비행기 타고 가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을 좀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예. 아마 비행기로 움직였다. 이렇게 한편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네, 자, 그 동행을 한 사람들의 좀
면면을 보면요. 네. 리용호 외무상,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 네. 또 최선희 외무성 부상, 네네. 또 리수용,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등의 이름이 눈에 띕니다. 네. 특히 리용호 외무상이나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같은 경우는 네. 어떤 대미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역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 북중 간의 조율을 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갔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금 또 하나의 방증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이번에 보면은 중국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다지는 라인이라기보다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갔다. 네네. 동행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금 남북미 이 삼각구도 속에서의 현재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하는 데 있어서 북한 쪽의 실무 사령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한 쪽에 이제 정보 책임자로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CIA 국장이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쪽에서 이제 서훈 원장 그리고 정용 실장 이런 카운터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고 또 이수용이나 또는 최선희 부상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대미 라인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만남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간에 충분히 사전에 논의, 조율을 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우선 또 중요한 부분들은 몇 가지를 우리가 좀 보면은 하나는 지금 이제 협상 관련된 부분에서 북미 간의 협상을 둘러싸고 보면은 미국의 대북 압박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험 회피라고 하는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 강경한 압박 이 흐름들을 좀 분산시키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이런 의미의 그 만남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역으로 중국을 좀 결박하는 대중국 결박 효과를 노리는 측면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보면은 중국의 이 정책적인 태도 변화라기보다는 중국의 주요 인사들이 북한을 왔지만 중국이 국제사회와의 제재 이 국면을 제재 흐름 자체를 계속 중국이 유지시키는 이 부분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 중국이 이제는 이 정도 북한이 대미 또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나간다고 이렇게 판을 지금 짜고 있는 상황이라면 중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된다는 또는 그것을 약화시켜야 된다는 여기에 선봉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들을 이번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서 구체적으로 토로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북중 관계의 제도화라고 하는 측면들이 이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정상회담이 북중 간에도 우리 남북이 정상회담 앞으로 자주 하자 또는 굉장히 그 실용적인 측면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앞으로 1년에도 몇 차례 하자 이런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북중 간에도 지금 정상회담이 40일 만에 또 열린다는 것은 네. 북중 간의 이제 관계가 아주 제도적 측면에서의 어떤 강화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미국을 향해서 한편으로 북한과 중국이 이렇게 강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면 미국이 함부로 북한에 대해서 행동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미국을 한편으로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새로운 요구들을 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미국과의 회담이랄지 이런 부분에 너무 연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북중 간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네. 지금 현재 상황들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어떻게 보면 역으로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카드로서도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만남에서 나온 이야기를 좀 보면요. 시 주석은 중국은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견제와 북미 간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북한의 확고부동하고 명확한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언급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북중 간에 지금 보도들이 북한에서 나왔고 중국에서 나왔는데 이 보도들의 행간을 보면은 상당히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면서 현재 어떤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이 흐름에서 북중의 현재 상황들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세세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포장된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기에 드러나는 것보다는 좀 더 깊숙이 잠재 있는 것들, 특히
북한의 입장을 중국이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들이 좀 간접적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 중국은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북한이 행동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간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결국 북중에 최대한 협조를 하면서 미국이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또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또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판 자체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 흐름에 대해서 북한은 미국에 끌려가지만은 않는다. 네. 중국과 협조를 하면서 미국과의 그런 대등한 차원에서의 협상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삿바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좀 더 그 미국의 그런 강한 입장들에 대해서 북한이 혼자 맞서기에는 좀 더 부담스러운 이런 것을 중국을 끌어들이면서 함께 미국에 맞서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물론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그렇다고 심각하게 균열 상태에 빠지거나 이건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북미 간에 또는 북한과 중국과 그다음에 미국 간에 그런 삿바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복잡한 삿바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만은 이런 북한과 중국이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북한과 중국이 비핵화에는 큰 틀에서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 반면에 미국은 중국이 이 판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남북미 중심으로 현재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의 흐름 자체를 끌고 가고 싶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모든 공은 지금 트럼프에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서 시진핑 주석이 승선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또 자기의 공을 나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큰 틀에서 보면요. 지금 남북미 중심으로만 문제를 끌고 가기에는 부담이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종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중국의 역할이 있고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은 반드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할 때도 중국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 판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시간이 언제인가의 문제지 승선하는 것은 역시 중국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승선의 시점이 좀 빨라지고 있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을 빨리 승선시키면서 미국과의 어떤 균형적인 차원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승선이 빨라진 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 구도에서는 남북 미중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평화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함께 논의하는 이런 틀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최대한 상호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면서 문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가는 것이 보다 안정적으로 상황을 끌고 간다. 이런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우선 보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곧 전화 통화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북중 회동 결과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명히 확인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시진핑, 김정은 이 두 지도자 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얼마나 정말 계속적으로 확고한 것인지, 또는 미국이 북한 쪽에 요구하고 있는 또 다른 것들, 예를 들어 생화학무기 문제랄지 이런 새로운 추가적인 어떤 이 지금 그 번호표들을 달고 있는 이런 것을 어떻게 북한이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또는 북중 간의 이 관계가 실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다각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최고 지도자 간에 트럼프, 시진핑 두 지도자 간의 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이런 대화가 어떻게 좀 정리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좀 더 신중한 대화가 양 정상 간에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을 쭉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트럼프 미 행정부가 비핵화를 넘어서 이 WMD 폐기를 지금 계속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 이참에 북한의 어떤 생화학 무기 위협까지 뿌리를 뽑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어떤 최대한 압박 작전이 주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북미 정상회담의 그 개최는 확정이 된 것이고 네. 지금 시기와 장소가 지금 남은 것이고 예. 큰 틀에서의 논의 주제도 이미 저는 잡혔다고 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난 3월 말 4월 초에 평양 방문에서 큰 틀에서는 잡혔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내에서 카드들을 몇 개를 더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될 것 같은 지금 분위기, 네. 이런 분위기에서 미국은 보다 욕심을 한편으로 내는 것이죠. 네. 그래서 대량 살상 무기를 전체적인 것, WMD라고 하는 것을 북한에 대해서 보다 강하게 요구하면서 이번에 한 번에 다 모든 것들을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인데 이건 한편 의지의 측면도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의 전략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 다만 최대치의 전략을 올려놓고 이걸 갖고 북한에 대해서 최대한의 것들을 뽑아낸다라고 네.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아마 네. 북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삿바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북미 간에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런 전략적인 입장들은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만 이것이 보다 너무 과도하게 전개되면서 네. 북미 회담에 아주 악영향을 주는 뭐 그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이고 구동존의의 자세로 현재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야 된다. 네. 이렇게 보면 현재 나온 의제들 중심으로 해서 일단 첫 번째 회담에서는 큰 틀에서의 상호 큰 틀에서의 최고 지도자 간의 통큰 그런 결론들을 좀 내고 다시 말씀드리면 비핵화 평화 체제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 또 그것을 어느 시점 정도까지 또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일괄 타결 정도로 일단 마무리 짓고 네.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다른 문제들을 또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쉽지 않겠느냐. 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들을 서로 간에 끄집어내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네. 문제를 풀기보다는 더 꼬일 수 있게 한다. 이런 점에서 너무 좀 어렵게 접근하기보다는 조금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 그런 방식들이 저는 좀 더 바람직하다고 네. 봅니다. 그렇다면 이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아직까지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이것을 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이것은 아마 지금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북미 네. 간의 삿바싸움이 정리가 좀 돼야 된다.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이 좀 더 현재 어떤 날짜와 장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우려가 좀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왜냐하면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이 지금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위가 도대체 뭐냐. 실제 이번에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해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많은 것들을 더 요구하는 것에 대한 부담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한 좀 더 확인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역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을 보면서도 역시 뭔가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는 생각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하고 싶어하는 네. 이런 부분들도 날짜와 지금 장소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이미 저는 정리는 돼 있다라고 봅니다. 네네. 이제 시점이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장소는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시점과 관련돼서 약간의 지금 날짜 조정들에 있어서 네. 아마 저는 뭐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 정도에는 발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당장 내일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정상이 만나게 됩니다. 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여기에도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아마 그 급하게 대련을 간 이유 중에 하나도 한일중 정상회담도 의식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또는 아베 수상에게 전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도 한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 한중일 정상회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지금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와 관련돼서 3국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끌어내는 이것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가는 데 있어서 한중일 간의 최대한의 어떤 그런 협조와
또 앞으로의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예. 여기에서 너무 각국의 입장, 특히 일본의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운다 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본다면 모든 것들은 북미 정상회담에 맞춰서 가는 이런 쪽으로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하고 좀 더 신중한 접근을 각국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의 의미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